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3차 중동 전쟁에서 이른 시나이 반도와 골란 고원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제4차 중동 전쟁이 시작된다. 10월 16일 페르시아만의 6개 석유 수출국들은 오페크 회의에서 원유고 시가격을 1배럴당 3달러 2센트에서 3달러 65센트로 17% 인상시킨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 주력 부대가 포위되며 전세가 바뀌자 10월 25일 이집트와 시리아는 휴전에 합의한다. 자존심이 상한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의 감산 속에 1974년 1월 1일을 기해 유가를 배럴당 11.651달러로 끌어올린다. 닉슨이 오페크의 주도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인프라 건설과 군사 방어를 제시하며 5일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 타협안을 내놓자 달러 수요는 폭증한다. 하지만 기간 산업의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는 세계 경제는 오일 쇼크로 불안과 인플레이션을 겪는다.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낳자 주요 국가들은 변동환율제에 기반한 평가절하 정책을 쏟아낸다. IBRD와 IMF의 차관에 의지한 개발도상 국가들은 가혹한 구제 조건에 갇혀 경기 침체에 접어든다. 1978년 8월 카터는 국가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의 권고로 전 연방준비은행 뉴욕은행장 폴 볼커를 연방준비은행 총재 자리에 앉힌다. 근본이제를 폐지하는 데 조정자 역할을 한 폴 볼커는 취임 후 금리를 대폭 올린다. 개발도상국들과 제3세계 국가들은 가혹한 채무 상환에 몰린다. 1979년 1월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이란을 통치하던 팔레비 2세는 호메이니가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 속에 퇴위한다. 3월 카터의 중재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서명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중동 분쟁을 종결짓는다. 카터는 소련의 서기장 브레지네프와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하여 핵전쟁의 위협을 축소시키려 하지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무산된다. 12월 소련군 8만 5천 명이 아프가니스탄의 친소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시도한다. 소련이 1885년 아프가니스탄 판대를 점령한 데 이어 네 번째 로마 법통의 적자승부에 나서며 아프가니스탄은 친소련파 정권과 무자헤딘의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다. 12월 말 이란은 국내의 정치 및 경제적인 혼란을 이유로 석유 생산량을 대폭 감축한 데 이어 석유 생산을 중단한다. 1980년 4월 유가가 배럴당 14.8달러에서 39.5달러까지 치솟자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 세계 경제는 다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미국 경제는 물가 불안마저 겹쳐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다. 다행히 연준의장 볼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기대를 꺾자 198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6%까지 떨어진다. 석유 가격 또한 하향 안정세를 되찾으며 2월에 배럴당 29달러로 하락하고 1986년 3월에는 12.6달러로 폭락한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자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산유국들은 유가를 인상할 동기가 사라진다. 유가가 급락한 이유는 산유국들이 유가 인상 없이도 달러의 평가 절상으로 달러 수령의 실익이 증가한 때문이다. 게다가 198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은 석유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안정화시킨다. 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는 평가절하되지만 석유 가격의 하락은 그 이전의 강달러 시기부터 시작된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이다.